반갑습니다. 전문직의 월 2천만 원 순수익과 자주 나오는 마케팅을 같이 완성해가는 동반자 퀀텀 스텝스 사장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처음부터 광고 대행을 맡기면 망하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보죠. 여러분이 마케팅을 해야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뭘 할까요? 보통의 99%는 일단 책을 찾아보거나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런 게 익숙하거든요. 여러분이 고시 공부할 때 교과서랑 강의로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학교 수업도 그렇고 인간은 일단 친숙한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곳을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좀 듣겠죠. 사실 실강은 잘 안 갑니다. 그 정도 열정이 있는 분도 거의 없고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것저것 봤어요. 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블로그 몇 개 올리고 큰맘 먹고 유튜브도 몇 개 찍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마치 헬스장을 갔는데 3일 정도 하고 나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글 쓰고 영상 찍는 게 너무 피로감 심하죠. 글은 뭐 쓰라면 쓰겠는데 영상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아, 그래, 내가 돈 좀 쓰고 난 내일을 해야겠다 해서 대행사에 광고를 맡기게 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아니, 광고를 돌리는데 왜 망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죠. 먼저 광고 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 것인데 전부 다 수긍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광고 대행이 아예 나쁘다거나 광고 대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광고 대행을 할 시기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유념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고 대행의 방법을 살펴보죠. 현재 전문 자격사 시장의 광고 대행 방법은 블로그 육성하기, 최적화 블로그 비행기 태우기, 네이버 키워드 광고하기, 유튜브 육성하기, 타깃형 광고 돌리기, 유료 뉴스 기사 노출 등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제가 다 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하듯 해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로그 육성하기. 블로그 육성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저도 11년 전 업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광고 대행 업체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던 방식인데요. 블로그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밑바닥부터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글은 블로그 대행 업체 직원들이 써준 형태이고 지금은 챗 GPT 같은 AI로 쓰기도 합니다. 저도 필요할 때는 가끔 이 방식을 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일단 전공법이라는 겁니다. 아예 생판 블로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게임에서는 레벨이랑 비슷합니다. 즉 레벨이 높은 블로그의 글이 레벨이 낮은 블로그의 글보다 더 상위에 노출이 되는 기제인데요. 그래서 블로그 레벨을 높여야 하는데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블로그가 커갑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치명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글을 비전문가가 쓴다는 겁니다. 일단 광고 대행 업체 직원들은 법무나 세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른 비슷한 글을 긁어다가 유사도에 안 걸릴 정도로 변형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올리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연 공부를 해서 올릴까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광고 대행 업체에서는 여러분의 글 말고도 다른 고객들의 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하루에 많게는 수십 개의 글을 올립니다. 그런 글에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들을 검색해보면 거기서 다 거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블로그가 두세 개일 때 서브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다소 퀄리티가 떨어지는 글을 대행해서 써도 되지만 적어도 메인 블로그는 전문 자격사 본인이 직접 제대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서브 블로그는 광고 대행을 맡겨도 되지만 메인 블로그의 글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한계입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고 이 최적화 블로그는 마케터들이 편의상 최적화 3, 최적화 2, 최적화 1로 등급 분류를 해줬습니다. 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 그 다음이 1입니다. 그런데 이 최적화 블로그는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블로그 자체에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적화 블로그까지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마케터들에게는 기본 상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울 수 있는 블로그는 최적화 직전 단계인 준최적화 6 정도의 레벨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1년 가까이 키워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준최적화 6 정도만 되어도 쓸만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정말 많은 돈이 되는 키워드들은 최적화 블로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육성에 키운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 업체들은 이 블로그를 키우는 동안 계속 광고 대행료를 받는데 수익 구조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광고 대행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광고 대행료를 받고 실제로 블로그 지수가 조금씩 커나가고 유입이 되는 것을 고객에게 수치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하긴 하는구나, 커가고 있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죠. 블로그 자체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요. 저도 이 방식으로 광고 대행료를 수천만 원 써봤고 그러다가 스스로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 방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육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쓸만한 정도까지 블로그가 커가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1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뒤라고 해도 이 방식 하나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광고 대행 없이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블로그를 키워놓고 보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그 블로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 업체에 계속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광고 대행 업체가 없다면 그 블로그는 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든 블로그에 투여된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매몰 비용 때문에 계속 광고 대행을 맡기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다 해봤으니까요.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저품질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품질 리스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품질 블로그란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 블로그에서 하게 되면 블로그가 죽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물론 부활도 가능하긴 한데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저품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령 1년 이상을 대행에 맡겨 공들인 블로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품질에 빠지게 되면 그 세월이 다 날아가는 거죠. 광고 대행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불강력적이라는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블로그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물론 아주 실력이 좋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라면 저품질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최적화 블로그 비행기 태우기입니다. 최적화 블로그를 키우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최적화 블로그로 팔팔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곳에 내 글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이를 비행기 태우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임대나 다른 최적화 블로그를 내가 사는 겁니다. 실제 마케터들이 건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임대의 경우입니다. 최적화 블로그에 한 건씩 또는 월 보장으로 비용을 주고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블로그에 내 글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줘야죠. 한 건당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들어가는데요. 특히 월 보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20일 정도 노출을 보장해주고 계약을 체결하면 키워드 하나당 비용이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걸로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저도 기본적으로 비행기 태우기에 대해서 수년간 해봤고 효과도 봤기 때문에 비용만 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콘텐츠가 없는 경우입니다. 비행기 태우기로 해서 글을 올렸고 경쟁 싸움에서 블로그 지수가 이겨서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됐다고 쳐보죠. 그런데 의뢰를 하려고 한 사람이 그 글 달랑 한 개만 보고 의뢰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전문 자격사에게 의뢰를 할 때에는 과자나 비누 같은 걸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뢰비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살펴봤는데 달랑 글 하나만 있고 다른 콘텐츠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대안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경쟁자들, 즉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콘텐츠도 없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글을 먼저 읽었다고 해서 맡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태우기를 할 시점은 나를 소개할 자료들, 내가 전문가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법 많이 쌓여서 의뢰인이 이 사람이 많이 해본 사람이구나, 잘 아네, 전문성 있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될 때입니다. 그렇게 콘텐츠를 먼저 쌓고 나서 이제 좀 자신이 있다 싶을 때 비행기를 태워야 하는데 문제는 대다수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비행기를 태우다가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인데요. 지금도 계속 비행기 태우기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적화 블로그의 공급보다 글을 올리려는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행기를 태워야 할 시점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광고료 집행이 가능할 때입니다. 초반부터 자본도 없는데 비행기를 태우는 건 망하자는 거죠. 세 번째 문제점은 신뢰도 저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행기 태우기 방식의 태생적인 문제점인데요. 남의 블로그를 빌려 쓰다 보니 온갖 잡다한 글들이 함께 그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죠. 즉 에스테틱, 리조트, 부동산 중개업자, 병원 이런 여러 분야의 글이 돈을 주고 힘 좀 있는 블로그 하나에 몰리다 보니 법률이나 세무 관련 글과 이런 다른 분야의 글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형국이 연출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본진에서, 즉 내 블로그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보고 읽을 거리, 생각할 거리가 많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긴 하겠지만 초대받은 본진조차 허접하다면 신뢰도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블로그 본진부터 잘 꾸미고 콘텐츠를 쌓고 손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계는 단기간 부스터 효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 업체에서는 단기간의 효과를 보여줘야 다음 달 계약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 태우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지표가 바로 향상되고 전화 문의도 어쨌든 오니까요. 문제는 이 방식도 자본력이 대형 법인 만큼 받쳐주지 않는 이상 금방 한계에 봉착되고 맙니다. 처음 시작하면 눈에 띄는 상승 효과가 보이긴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부스터 현상입니다.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유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건 실력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 유입량이 한계에 봉착하고 나면 대형 법인만큼 자본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현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 유지도 상위 경쟁이 심화가 되면 들어오는 유입량은 비슷한데 광고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광고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 클릭당 10,000원이 넘어가는 키워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느니 그 비용을 더 효율적인 광고로 돌리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가령 유튜브 타깃 광고나 네이버 타깃 광고, 카카오 타깃 광고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자본력이 어마무시해서 광고료로 매월 몇 억씩 써도 관계가 없는 대형 법인에게나 적합한 방법입니다. 고래 싸움에 끼어들다가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죠. 그 외에 키워드를 쪼개서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광고 대행 업체도 분명 전화가 올 것이고 있을 것인데 그 방식은 사실상 조회수가 거의 없어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식은 아예 안 합니다. 네 번째 방식은 유튜브 육성하기입니다. 전문 자격사 유튜브는 꾸준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꾸준함을 더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튜브 운영으로 DB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6개월 이상 유튜브를 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비해서 유튜브는 상당히 에너지와 경비 소모가 많습니다. 일단 글을 쓰는 행위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소모 에너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광고 대행 업체에서도 블로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운용 비용 자체가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하다못해 업체 입장에서 유튜브 촬영은 스튜디오와 각종 장비를 다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 장비값만 해도 적게 잡아도 1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블로그를 주로 유도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원래 영상 스튜디오와 장비를 갖고 있던 업체들은 유튜브 촬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찍어서 그걸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소개 영상 한두 편만 찍고 빠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몇몇 업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영상 몇 편 찍어주고 편집하고 그럴듯하게 올려준 뒤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유튜브는 반드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짝꿍이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타깃형 광고가 그것들입니다. 저는 블로그, 유튜브 둘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실 뭐가 중요한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 팀 역시 촬영 스튜디오와 장비, 전문 인원을 다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자기소개 영상 찍듯이 몇 편 그럴듯하게 찍고 방치를 해버리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셔야 하고 결국 전문 자격사의 경우에는 유튜브만 해서는 답이 없고 나머지 채널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DB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타겟형 광고 돌리기 유료 뉴스 기사입니다. 타겟형 광고는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키워드에 맞는 광고가 유튜브나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통해 따라다니는 형태입니다. 유료 뉴스 기사는 온라인 신문사에 소정의 비용을 주면 뉴스에 노출이 되는 방식이고요. 둘 다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블로그 비행기 태우기 편에서 이야기했듯 이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유입은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 내 본진에, 내 블로그에, 내 유튜브에 볼만한 콘텐츠, 나를 믿을 만한 콘텐츠가 없다면 금방 뒤로 가기를 누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먼저 내 본진에 먹을 것을 충분히 쌓아놓고 손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광고 대행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빠른 결과물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부스터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나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부스터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 블로그 비행기 태우기와 키워드 광고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결국에는 금방 한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곧 유입량은 한계에 봉착되고 경쟁 심화로 광고 대행 비용은 올라가고 대부분 광고 대행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약을 못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광고 대행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자존하고 난 뒤에 광고 대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존하고 난 뒤 보조적인 입장에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제가 내가 자존을 한다입니다. 시점이 문제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광고 대행을 맡긴다는 건 내 운명을 광고 대행 업체에 맡기는 꼴입니다. 여기서 자존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스스로 꾸준히 하는 것을 말하며 콘텐츠를 쌓고 내가 할 줄 알고 자존한 후에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외연을 확장하고자 광고 대행 업체를 통해 광고를 돌리는 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타깃 광고나 최적화 블로그, 비행기 태우기 등은 효율은 좋지만 말씀드렸듯 아무리 손님을 많이 모아와도 본진에 먹을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손님은 다른 잔치집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일단 손님 모으기도 하되 처음 시작을 한다면 내 성을 어떻게 쌓을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생각하고 로드맵을 그리고 벽돌 한 장씩 꾸준히 견고한 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사자 마케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을 도와드리는 트레이너이지 광고 대행 업체가 아닙니다. 같이 공고한 성을 쌓아가실 분은 나머지 영상도 신청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